네, 고래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일 뿐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알트코인 규제는 점점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요, 현재 62,000불에서 64,000불, 이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요. 고래들은 또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그래프에서 이 오렌지색 선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 오렌지색,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뭔가 급등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 들고 있는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내는 건데, 올해 그것도 대략 3월 정도부터 엄청나게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네, 지난 2개월 정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일 때, 이때 엄청나게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는 이유는 아마도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이겠죠. 내려갈 걸로 본다면 사들이지 않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또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비트코인을 여전히 도박, 투기, 이런 수단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 졸업식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 사람, 이 사람, 같은 학교 졸업생이자 기업가인 이 크리스 판이라는 사람인데,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야유를 받습니다. 축사한다는 인간이 비트코인 얘기는 하고 있냐, 사기꾼이냐, 이런 식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네, 주식 투자 경제 인플루언서 슈카월드 슈카, 이분이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 코인 투자하는 개미들이 코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한 방에 급등할 코인을 찾아서 투자하다 보니 쉽게 돈을 날리고 있다. 이런 비판, 네, 공감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똑똑한 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비트코인 공부를 좀 확실히 좀 하시긴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는 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무덤에서 살아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발행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네, 사토시 지갑으로 불리는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 100만 개. 이게 설령 사토시가 돌아와서 판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돌아와서 판다고 해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되는 일은, 0이 되는 일, 0원 가는 일은 생길 수 없다는 점, 이런 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없는 이유, 이게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내재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화폐의 관점으로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당연히 슈카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고 주식 투자, 경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죠. 자, 이런 분이 비트코인을 화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날이 오면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의 알트코인 규제는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CNBC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이더리움에 없어서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컨센시스 소송,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는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대부분의 코인은 연방법상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법 규제를 받는데, 그런 코인들을 거래하려면 증권법에 따라서 SEC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SEC는 할 일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알트코인 대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이렇게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이 컨센시스 소송으로 확인까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인 코인은 증권법상 현물 ETF 승인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런 상황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레이스케일이요. 네, 그레이스케일이 뭘 했느냐? 네,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해놨던 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왜 철회했는지 그레이스케일이 곧바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자, 블룸버그 ETF 팀의 애널리스트 이 제임스 세이파트가 분석한 걸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했던 이유, 그 이유는 뭐 이더리움 선물 ETF를 팔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원했다기보다는 이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현물 ETF 승인을 압박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갑자기 철회한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안 될 것 같으니까 SEC가 안 해줄 거라는 신호를 줘서 뭔가 SEC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철회를 한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EC의 코인 관련 규제를 상당히 잘 업데이트를 해온 이 앤드류, 자, 이 친구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 다음 달에 더 많은 규제가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당국의 알트코인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